오늘은 제 사심을 좀 채워보려고. 항상 사심이 채워지던데. PD 위주의 촬영 아닌가요? 근데 저도 궁금해하지만 제 또래들이나 그리고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괜찮은 30대 남자가 물론 많지만 만나기가 참 힘든데 그 분들을 만나려면 여자 입장으로서 이런 노력을 해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남자 대체 어디서 만나요?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물어보잖아. 왜? 괜찮은 남자가 없어. 진짜 없어. No, God, please. 오늘 좀 세게 얘기해줄게. 좀 쓴소리. 왜냐면 사심을 채운다고 했으니까. 주제 파악 좀 해라. 이게 되게 못된 말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괜찮은 조건은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얘 다르고 다 달라. 맛집보다 더 주관적이야. 근데 소개받고 주변에 사귀고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보통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진짜 많아.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괜찮다는 기준은 정량적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 정성적 관점이 같이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보통은 자기 분수 파악을 못해. 자, 주제 파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부터 보자 이거야. 자, 괜찮은 남자 뭐 필요해? 직업, 학벌, 외모, 경제력, 성격 등등 있는데 우리가 정량적인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나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야. 지금 말한 이 조건 남자한테만 비추지 말고 나를 한번 평가해보자고. 내 외모, 내 직장, 내 연봉, 내 집안 이런 거 추가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하고 내 주제 파악을 하자 이거야. 현재 내 위치 한번 파악해보는 건 좋을 거야 이번 기회에. 자, 그러면 이거 내가 팁인데 내가 눈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3번 이상 커플이 안 됐거나 어떻게 결별이 됐거나 이걸 경험하면은 이건 눈이 높다는 거야. 왜? 나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내 눈이 높다는 거야. 이걸 평가잣대로 활용해봐가지고 내가 정말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 현재 위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남자를 만나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으로 주변 상황을 바꿔야 돼. 다 거기 잼잼거리는 애들끼리 놀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조언 듣고 울고 불고 다 해. 보면은 보통 다 자기같이 결혼 안 한 애들, 눈만 높고 따질 것만 따지는 애들, 한량 아니면 결혼 실패자, 연애 실패자 그런 애들이랑만 얘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니까 발전이 없어. 자,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 왜? 대부분의 조언도 결혼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리는 그 향이 있잖아. 그 이상향 같은 그 여자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친구한테 듣는 게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고 이러면은 꼭 친구들이 꼭 나서서 조언해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 많던 동갑이던 간에 이런 애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얘기만 귀 기울여. 그리고 대부분은 기혼자들은 소개팅 정말 많이 해주거든. 왜? 이미 내 거 아니잖아. 덕이라도 보고 살자 이거야. 나만 해도 수많은 남녀들이 소개팅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내 주변에 기웃거리면 훈남들, 괜찮은 여자들 막 만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얘네들하고 서로 못 만나지? 난 이게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보고 바꿔라. 바꿔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쓴소리 같은 것도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참고도 안 해야 될 내용들도 많거든. 그런 것들 버리는 그 작업을 해서 혹시 왜 친구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남자 만날 기회도 있고 이런 것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뭐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괜찮은 남자가 진짜 없어. 괜찮은 남자가 없는데 30 넘으면 더 없어. 나는 항상 조언을 하는 게 일찍부터 보석 찾듯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채가라. 그래서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어. 30대에 괜찮은 남자는 누가 이미 채갔거나 죽었거나 얘기하지. 근데 내가 이미 30이 넘어버렸네? 그렇다고 괜찮은 남자가 없을까? 있어. 좀 더 찾기 힘들겠지만 확률상 있어. 자,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친 듯이 돈 벌어라. 되게 놀라울 수 있는 얘기인데 전문성 가지고 미친 듯이 능력 있는 여자가 되라 이거야. 자, 요즘 30대 남자가 외모는 예선전이야.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능력 있는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데. 돈 벌어 미친 듯이. 어떤 남자 만나지 이러면서 맨날 브런치나 먹고 여자들끼리 시시상상 수다 떨고 이럴 시간에 죽도록 일해서 돈 벌고 죽도록 내 능력을 키워야 돼. 자, 그런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그 남자의 레인지가 훨씬 넓어져. 그리고 남자들 또한 그런 여자 옆에 득실득실 거릴 수밖에 없어. 내가 남자를 픽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잖아. 내가 만약에 결혼이나 연애에 실패하더라도 돈은 손해보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소비를 하면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하지 말고 미친 듯이 돈 벌면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미친 듯이 내 능력을 키우면서 돈 벌어라. 오케이? 그러면은 미란다님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30대 남자 이런 애들이면은 괜찮다 뭐 이런 기준 있을까요? 그렇지.
그게 네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괜찮은 남자를 만날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질 남자를 만나라. 뭐냐면 포텐셜이랑 연관이 있는 건데 난 예전부터 그랬어.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라. 왜냐면 이미 괜찮아진 남자, 그 드문, 그 희귀한 사람을 찾을 확률보다 그냥 괜찮아질 남자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남자는 주변에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나는 완전히 한 1000대 1의 경쟁률이 가지고 있는 정말 괜찮은 남자만 찾는 거야. 만나기까지도 힘든데 만났어. 만나쳐도 내게 완전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괜찮아질 남자. 예를 들면 야구 선수를 만나고 싶어? 히트가 된 야구 선수가 되기 전에 이렇게 야구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미 나는 돈 많고 다 가진 남자 만날 거야.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도 자기 취향이고 자기 스타일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질 남자, 그리고 남자의 현재 측정되는 그런 가치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난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물론 여러 가지 플러스 안목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게 부족하다면 주변 환경에 롤모델 또는 이상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상황은 조금 아닐지언정 이 사람의 야망, 열정, 포텐셜, 비전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 원하는 추구향이랑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말 괜찮아질 가능성이 이렇게 농후하게 짙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힘들어. 가능성과 확률이 드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을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포텐셜 가진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괜찮은 남자는 아마 모두가 비슷할 거야. 모든 것의 능력이 조금씩 다 가미되어 있는 사람이야. 생각보다 돈은 많은데 나머지 조건은 다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쉬워. 아니면 나는 진짜 잘생겼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웃긴데 나머진 볼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쉬운데 보통의 괜찮은 사람 또는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데서 1순위 남자들은 뭐냐면 키도 어느 정도 크고 얼굴도 어느 정도 생겼고 학벌도 어느 정도 되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성격도 어느 정도 원만하면서 집안도 어느 정도 좋은, 우리가 최상급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중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보통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 스타일을 다 포기하고 내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는 거냐. 나는 꼭 얘기해.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진짜 포기 못하는 한두 가지를 갖춘 남자를 만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저는 진짜 웃긴 사람은 꼭 필요해요. 성격이 뭐고 됐는데 저는 무조건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뭐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자기가 파악을 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레벨인가,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근데 내가 이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꼭 포기 못할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정말 영리하게 잘 파악을 해서 더 시간을 늦추지 말란 말이야. 2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괜찮은 사람들 찾아 나서야 되고, 지금 뭐 우리가 대학생 때 쉽게 사람들 만나기 쉽잖아. 그런 것도 그냥 놓치면 안 돼. 지금 결혼해서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대부분 일찍 만나서 서로 비슷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맞춰가면 가정을 형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아. 오늘 궁금한 거는 30대 남자들이 이제 연애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이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순간에 나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결혼하고 싶나?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많은 질문을 받았고 내가 한번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어떤 순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딱 남자들의 관점에서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 근데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여자가 어떠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을 보고 남자들이 딱 이 감정이 든다야.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기를 너무 예뻐해. 어디 길 가는 애기든 아니면 조카든 남자의 조카건 간에 막 되게 예뻐하고 하면은 남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 얘가 결혼해서 우리 애기를 낳으면 저렇게 예뻐하겠구나. 기본적인 모성애를 가졌겠구나. 그러고 또 뭐 나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로 요리를 해주거나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거나 이랬을 때 되게 아기자기하고 또 특별히 그런 도시락들은 되게 예쁘게 싸잖아. 절대 결혼하면 안 쌀 것 같은 도시락들을 싸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남자는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 그런 거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결혼을 꿈꾼다고 한 번쯤. 그 순간, 그 찰나. 그리고 또 여자가 예를 들어 재테크나 이런, 요즘은 재테크자라는 여자가 완전 금덩이라고 하잖아. 재테크자라고 야무지고 뭐 어떤 포인트 전입도 하고 막 전략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와, 얘는 사치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알뜰살뜰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되게 잘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겠구나 이러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방금 말한 거는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거잖아. 두 번째는 카테고리가 내 상황에 따라서야. 내 상황에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 뭐냐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 위기에 내가 닥쳤어. 어떤 내가 물질적인 거 아니면 정신적인 거. 정말 큰 위기가 봉착하면 이 남자는 여자고 연애고 다 뒤집어치우고 내 일을 뒤치덕하느라 바쁘겠지만 지나고 나면 이 여자밖에 없었다. 아, 진짜 이 여자랑 가정을 꾸리고 싶다. 뭐 진짜 잘해보려고 하다가 노력하고 했다가 사업이 망했어. 아니면 내가 진짜 위험한 시험을 준비했는데 몇 년 동안 했던 시험을 망했어. 이 남자 어떤 좌절감이 있겠냐. 근데 여자가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맛있는 거 먹자. 그래도 오빠는 나한테 최고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 이거는 비단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 간에도 내가 얘랑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얘에 대한 내 우정을 확인하네? 이렇게 되잖아. 남자는 여자한테 더 크게 와닿아. 내가 위기에 떠났을 때 얘는 떠날 것 같지 않고 정말 내 옆에 있구나. 그럼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정말 내가 얘랑 결혼해서 꼭 행복하게 해주고 얘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얘를 진짜 끈끈하게 보호해주고 얘를 챙길 거다. 꼭 행복한 가정 꾸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나는 실제로 이 위기에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위기에 됐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진짜 지켜준 사람. 이거에 대한 나는 깊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도 했어. 결혼을 할 사람이 생기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 위기에 한번 닥쳐봤으면 좋겠다 싶었어.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위기에 닥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그땐 보여줄 수 있거든. 찐이랑 가짜가 구분이 되는 시기거든. 자, 이런 시기와 맞닥뜨려서 내 상황이 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야. 왜? 내가 진짜 큰 상을 받고 내가 진짜 큰 부를 획득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기쁨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순간이 있어. 그때 내 여자친구가 진짜 가족이었으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 내 아내한테 이 공로를 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다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마지막이야. 내가 연애로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야. 이게 잘 곱씹으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연애를 하는 과정이 어떤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한 개 한 개씩 알아가지. 그러면서 한 모금씩 막 부는 거야. 그럼 이게 어느 순간은 가득 차서 더 이상 우리가 연애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그냥 비움비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때는 어떻게 되냐? 풍선이 터질 일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그 다음 결혼이라는 스텝에 풍선을 불기 시작해야 돼. 멋있지 않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내가 연애로서는 이 사람에 더 이상 알아갈 게 없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연애로서는 이 사람과의 끝을 봤을 텐데 우리가 연애를 계속 지속되고 몇 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없어. 물론 비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의 행태가 있지만 내가 평범하게 그냥 결혼을 할 거고 언젠가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한계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은 다음 스텝 결혼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권태기 와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사이인 거야. 그걸 서로가 느낀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커플이었어. 남자는 미래를 위해서 엄청 전력 질주해. 왜? 이 여자와의 결혼을 꿈꿔서. 근데 여자는 너무 불행한 거야. 이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 여자와의 데이팅이 약해져. 근데 이 여자는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러다 보면은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쌓이지. 근데 이 남자는 정말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 그렇지만 이 여자는 뭐야?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야. 이 현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 다음 스텝인 결혼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이걸 서로 소통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이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 길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더 이상 알아갈 게 없을 수 있고 더 이상 연장성산이 필요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할지 아니면은 이 연애가 끝이 날지 고민할 시기가 와. 그 순간을 느꼈을 때 나는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안녕하세요. 이전에 여자 매장님이 올려주신 댓글 중에
좋은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댓글이 있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맞아.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좋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사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좋은 사람이 있고, 미란다 취향이 있고, 우리 피디님 취향이 있고, 피디님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뭐 몸이 어떻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런 게 좋은 남자일 수 있고, 굉장히 기준이 다르지만 내가 말하는 건 정말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로 나만 바라보는 남자. 그건 당연한 거죠. 나 맞아. 피디님은? 저도 맞아요. 그런 남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바람 안 핀 남자지. 바람을 피는 남자가 그렇게 많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바람 누구랑 펴? 여자랑 피잖아. 바람 피는 여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연애 양다리, 쌈다리, 사다리 난 다 봤는데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겠지. 그러면 좋은 남자. 그럼 바람 안 피는 남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는 남자들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변화가 많아. 변화무쌍해. 뭐 100은 아니겠지만 90 정도?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집착해. 그리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많이 바뀌어. 그리고 나한테 데이트 약속이나 시간, 이런 시간 변경도 굉장히 잦아. 변화가 많아. 변화무쌍해. 그리고 스타일,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가 헤어 좀 이렇게 했다가 좀 변화가 많아. 뭐 이럴 수 있지. 저는 그냥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이런 사람이라 굉장히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요. 확률상 그런 사람이 많아. 100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묵묵한 사람들 있어. 바람 안 피고 이렇게 한 여자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다수 보면은 관심이 없어. 자, 핸드폰 있잖아. 우리 막 치열하게 막 논쟁 있잖아. 핸드폰 비번을 공유해도 되나요? 안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든지 말든지 이런 스타일이야. 약간 노인처럼. 관심이 없어. 나 어떨 것 같아? 신경 안 쓰시죠? 나 신경 안 써. 나는 사실 주변 친구들이나 우리 피디님도 놀라겠지만 내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나는 그냥 내 핸드폰 그냥 보던 비밀번호 열던 고인수하다. 왜냐면 굳이 뭐 그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관심이 없어. 근데 거기에 그만큼 집착하는 사람은 뭔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변하려고 카톡도 뜨게 만들어놨어. 알림. 근데 뭔가 꿍꿍이 갈거나 비밀이 많은 사람은 뜨게도 안 해놓지. 카톡부터 빨리 알림 다 닫아놓는다고. 왜? 그만큼 관리하는 여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숨기는 게 많은 거야. 자,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확률상 좋은 남자의 확률은 좀 드물지. 일 때문에 아니면 약간의 뭐 때문에 이렇게 비밀적으로 해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예외가 있고 몇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좀 그런 사람들이 좀 흔적이 보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크게 보자면 정말 한 여자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성향들 보면 보통은 이 여자를 애인보다 좀 딸처럼 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 우리가 연애 과정 한번 생각해보자. 연애를 시작할 때 대부분 여자 매덕님들이 나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땐 남자가 사귀자고 대시해서 사귀었는데요. 나중에 가면은 저는 너무 사랑이 깊어졌는데 남자친구는 저한테 마음이 식어서 떠나요. 이게 진짜 많은 사연이거든. 왜냐면 많이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애 시작이 남자의 대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남자들은 금방 식어. 그리고 떠나.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이 막 깊어져. 근데 남자들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막 미치겠어. 새로운 변화, 시각적 자극 막 이러면서 이 여자가 너무 좋아. 새로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가장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막 변화무쌍 즐기는데 금방 타버려. 뭐 별거 없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남자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처음에 막 자극적이거나 막 변화무쌍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이 여자를 약간 애인이나 사랑하는 여자보다는 섹슈얼한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챙겨야 될 애기같이 딸. 그러면 이 여자가 막 뭔가를 기대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눈이 그래.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 애처럼 보는 거야. 그런 남자들이 있어. 자, 이해하기 쉽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느끼는 사람으로는 제이슨. 홍현이랑 결혼한 제이슨 있지. 제이슨 보면은 홍현이를 막 사랑하는 여자 이런 것보다는 약간 내 애기, 내가 뭔가 챙겨야 할 대상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지거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최수종 봐도
막 섹슈얼하게 하이라를 막 그렇게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이라를 내 애처럼 보더라고. 둘이 그때 부부 동반하는 프로를 봤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비춰진 모습으로는 나는 그렇게 그려져. 그리고 예전에 김원효랑 심진아 커플도 보면은 약간 좀 아이 다루듯 좀 이렇게 딸처럼 아 내가 또 딸 하나 키우네 그런 커플들을 봐서 얘네들은 뭔가 어떤 거를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완전 아이 다루듯 예쁘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면 진짜 안 변하더라고. 안 변하고 묵묵히 가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거 느껴지지. 결혼한 새 커플을 예를 들었는데 얘네들 보면은 부럽잖아. 그래서 다들 그래. 이거는 어떻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직업이 어떻고 돈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사람 마음, 이 사람 성향이거든.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은 남자 많았다고 하지. 그래서 만약에 내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해. 내 딸이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어. 그러면은 이런 사회들한테 보내고 싶지 않을까? 나는 그럴 것 같거든. 이 사람의 어떤 지금 사회적 지위, 어떤 경제적 뭐 능력, 아니면 이 사람 생김새, 키, 몸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성향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말하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미란다 언니 좋은 남자 어떻게 구별해요? 제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지 아는 법 있어요? 이런 거 묻잖아. 말했어. 다 말했지. 근데 정작 여자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야? 아이러니해.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면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스탑을 못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좋은 남자 구별법 알면 뭐해? 내 남친은 좋은 남자가 아니었네? 그러면 나는 빠이 해야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 사람들이 그닥 매력이 없을 수 있어. 왜냐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좀 면밀히 보면은 다소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되게 트렌디하거나 힙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왜? 내가 아까 말했지. 변화무쌍함이 없고 우직하고 묻어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옷도 주는 대로 입고 그냥 있는 옷 입고 엄마가 사주면 입고 아내가 사주면 그냥 입고 그냥 집에 걸려있으면 입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무던하고 우직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딱 보기엔 이렇게 촌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말로 어떤 솜씨가 있거나 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끔 웃기고 실없는 농담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막 재주 있게 막 끌어들이는 능력 없고 그냥 지 안에서만 웃긴 거야. 자기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안 느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좋아하지. 나는 좋아하지. 왜냐면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면 나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의외로 많은 여자들이 이런 보물 같은 남자들을 놓쳐. 그러면 그런 보물 같은 남자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설 순 없지. 찾아 나설 순 없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을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 튈까? 전혀 안 튀지. 내가 지금 예시 들었던 사람이 튀는 인물도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만 만날 순 있어. 왜냐면 의외로 많아.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한테 매력 느낀다고 하면서 알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람을 한 번 핀 사람은 두 번, 세 번 펴. 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보다 무서운 게 여자 중독, 남자 중독이야. 그래서 내 주변에도 뭐 건너 보면은 피는 애들은 그거를 우선 치장하고 계속 피거든. 근데 여자들이 그러잖아. 한 번은 봐줄게 이러면서 다시 사귀고 이런 애들 보는데 한 번 딱 발견된다. 그럼 바로 끝.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야 그런 좋은 사람들도 들어와. 그 대신 이런 남자들은 한 번 여자가 크게 신뢰를 저버리거나 잘못한다. 그러면 끝. 우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지. 근데 이거를 감당해야지. 그리고 친구 같은 티키타카보다는 아까 뭐라고 했지? 약간 어린애 보듯. 우리가 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딸 버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도나 지나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도를 지켜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귀엽게 그냥 본다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되게 행복해. 왜냐면 이 나를 그냥 어린아이 바라보듯 이렇게 귀엽게 바라보는 이 눈빛이 느껴지거든. 여자들 촉 보통 아니잖아. 제가 궁금한 게 괜찮은 남자를 걸러내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괜찮은 남자를 좀 100% 걸러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하는 법, 뭐 체크하는 법,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괜찮은이라는 개념은 뭐 능력이 괜찮을 수도 있고 외모가 괜찮은 또는 몸매가
또는 뭐 성격이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괜찮은 이라고 말하는 건 나랑 이성으로서 만나기 좋은 이건 누가 봐도 남자로서 괜찮은 여자로서 괜찮은 할 때 이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 많아. 그러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이 연애에서 실패를 했어도 또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별도 거지같이 하고 그 이별에서 내 트라우마도 남고 그러니까 그렇게 뻗쳐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걸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왜 괜찮은 사람 왜 만나야 돼? 내 취향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끌려요 그냥.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일단 괜찮은 남자는 어떤 남자야? 자기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이 남자 이상으로? 노. 이 남자에 준하게. 어떻게 나보다 이 여자가 더 소중해. 누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도 내가 일단 제일 귀한 거거든. 근데 나에 준하게 동등하게 이 남자가 나를 여겨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괜찮은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주변 환경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호감 표시를 할 때도 어떤 이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집중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남자를 만나라. 나 자체, 오로지 나라는 여자 자체에 집중하는 남자들은 그 사람을 항상 살피기 마련이야. 오늘 뭐 몸 괜찮아요? 이번 주 주말엔 괜찮아요?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주변을 맴돌고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대안들도 막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중요시 여겨라. 그리고 일단 내가 또 얘기하는 게 가정에서 비롯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 이 사람의 부모, 가족을 한번 봐라. 요즘 이혼 가정도 많고 다양한 가족 행태가 많은데 그런 가정이라고 삐하라는 게 아니야. 가정 환경이 정말 좋으면 좋을수록 좋을 확률은 높아.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어. 아빠가 최악이야. 막 어린 시절에 막 엄마를 막 함부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린 적도 있대. 밀쳐서. 그런 가정에서 큰 남자야. 그럼 보통은 뭐라고 생각해? 남자는 그 아빠를 보면 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굉장히 보호하고 강인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서 저런 남자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쨌건 문제없이 되게 잘 지내. 가정을 꾸리고. 근데 어떤 친구는 집이 되게 부자야. 남자인데 가정을 혐오하더라고. 자기가 성공해서 이 집에 부셔버리는 게 자기의 목표래. 그런 친구도 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내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가정 환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 뭐 어떤 결손가정인가 안 돼. 이런 게 아니야. 유복하게 행복하게 자랐지만도 삐딱선 타는 친구들도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봐라. 더불어서 친구 무시 못해. 자,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가 친구가 너무 많은 거 싫어요 했지. 건접사랑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야.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쯤 있는 거 그리고 그 친구를 내가 만나서 확인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 가정 환경이라는 거는 이 남자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거지만 교우 관계나 어떤 동료 관계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진짜 친한 친구로 봤을 때 그 친구가 내가 납득하지 못할 만한 부분이 있거나 너무 심한 이상한 점을 갖고 있다든가 괜찮은 사람이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이슈로 가장 많이 다툴까? 여자. 돈에 대한 거는 괜찮은 속도가 나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는 있어야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해박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예외로 두면 여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자가 조금은 있어야죠. 여자가 조금 없죠. 이런 사람은 없잖아. 여자가 없어야 돼. 다 어디서 시작되면 술. 근데 이 남자의 술버릇을 진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입버릇처럼 말해도 잘 안 해. 술로 인해서 여자 문제, 술로 인해서 범죄, 술로 인해서 사고, 술로 인해서 음주운전 등등 많은데 자, 여기서 뜨끔한 사람들 많을 거야. 연애를 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한 잔 정도니까 하면서 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음주운전 사망으로 가는 고속열차지. 정말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일단 괜찮은 남자인 건데 그 습관 자체가 들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딸바보 하잖아, 남자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딸바보인 사람은 없어. 잘 알아야 된다. 딸들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내 아내를 아끼지 않는데 딸바보 된 사람 없다는 거야. 술은 모든 거의 원흉이 될 수 있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장인어른이 사위 술 완전 취할 때까지 먹여본다고.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어떤 온라인에서 내가 봤는데
술을 먹고 거실에서 응가한 거야. 술버릇인 거야. 그래서 술버릇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좀 너무 많겠지만 내가 진짜 연애 과정 중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과 내가 교제 중에 싸울 거 아니야. 이 싸우고 나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거를 나는 A부터 Z까지 다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싸웠는데 회피형 있을 수 있고 나 잠깐 생각할 시간 가질게. 갑자기 어디 떠나. 아니면 싸울 때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설을 하고 윽박질 나를 겁박하다. 되게 다양하지. 정말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보면 창문이 많잖아. 거기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이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어. 행복해 보이고 막 까르르 웃잖아. 다 불행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을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걸 계기로 이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또 굉장히 내가 진짜 좀 꼭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I도 있고 E도 있고 이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좋아. 막 이러라는 게 아니야. 아집을 부리고 막 자기 주장 세게 펼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런 걸 얘기 없이 이 사람을 그냥 잣대질 하는 사람들 있거든. 이 사람을 그냥 평가하고 나 저런 거 싫은데 저 여자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나를 일단 얘기해야 후회가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와의 약속과 주말 데이트나 어떤 우리가 식당 어디 갔고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사람을 만나야 돼. 왜? 내 취향과 호불호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귀담아 듣는다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 만남의 어떤 하나하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신경 쓸 거지. 저는 어릴 때 짜장면 먹다가 이게 한번 고무줄이 짜장면으로 돼서 먹어서 짜장면 죽어도 못 먹는 기억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아무거나 대충 여기 중국집 좀 가자. 거기 딴 것도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하나하나 해서 그거는 싫으면 우리 이건 어때요? 라든가 하나하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체크하고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추천해. 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상대방 것도 귀담아 듣는다는 전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목표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서로 취향이나 호불호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그걸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반영해서 계획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만나라.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그냥 사소한 얘기인데 묵묵하게 고마워, 미안해 그렇게 얘기 내뱉을 수 있는 사람. 무의식 중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늘상 이게 밴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 선수 같은 사람들도 늘상 배 있어. 이런 말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글렀다, 이 사람이 뭐 어쨌다 떠나서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갑자기 발현된 돌발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는 모습. 누가 예를 들면 컵을 부었는데 이때 이런다든가 이게 자기 본연의 성격이거든. 그때 탁 이 돌발 행동에 있어서 돌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굉장히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내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건 진짜 맞는 마음이야.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렇지. 근데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추천하는 건 우유부단한 것보다는 확실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그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우유부단할 수도 있겠지.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나같이 내 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괜찮은 사람인 거거든. 그러면 이 여자가 나쁜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자가 겁먹을까 봐 내가 세게 얘기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내가 우유부단하면 이 여자도 고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할 것 같아.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요즘 남자들은 뭐 쓰레기 분리수거만 하고 뭐 청소 한 개만 해도 그 남편 많이 하네요 이렇게 얘기 듣고 여자들은 실컷 해도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여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뭐라도 서로 하려고 해.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가 너무 내 남편이고 소중하고 귀하니까 뭐 애기 키우는 사람들도 남편이 깰까봐 남편도 일하고 힘드니까 자기가 데리고자요 이런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기면 너무 더할 나위가 없지. 근데 오늘의 주제는 괜찮은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처럼 나를 여기되 이 남자가 자존감도 있고, 자존감이 있다는 건 나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야. 굉장히 강인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내 의견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런 만큼 이 여자도 귀여우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